안녕하세요. 박철한 헌법입니다. 경찰 26년 2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문제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 경찰헌법 시험 문제는 거의 몰빵으로 판례만 주로 출제를 했죠. 그러다 어쩌다 법령 하나, 어쩌다가 헌정사 이론 하나 이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판례가 80% 정도만 출제가 되고요. 법령이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헌정사는 역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과거랑 비교할 때 법령 비율을 좀 조절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입니다.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흐름인데요. 20% 정도는 되게 쉬운 문제고요. 50% 중급이 한 50% 정도 나왔고요. 30%는 약간 중상급 문제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킬러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지만 손도 못 댈 수준은 아니었고요. 따라서 공부를 좀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편차가 꽤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헌법 기출문제는요. 하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고 중급과 중상급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20점밖에 안 되지만 좀 편차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차 기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역시 경관에서도 최신 판례가 많이 나는데 경찰헌법에서도 우리 순경 문제에서도 최신 판례가 많이 났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학생들 중에 자기가 시간이 없는데 최신 판례 안 봐도 됩니까? 그 캠프에다 들어있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시험 막판이라 혼을 내진 않았지만 정말 최신 판례를 안 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수험생의 기본 자세가 안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요. 판례의 결론, 위헌 합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좀 다양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케이스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고 개수형 문제보다는 조합형 문제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약간 과거의 사법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네요. 사법시험이 조합형 문제가 많고 내용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향후 시험 대비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험이 대량청이죠. 또 통합청입니다. 게다가 이제 필기는 이비수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많이 쉬워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뭐 3개월 만에 붙겠습니다. 4개월 만에 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를 좀 빼고 안 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에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6천 명이나 필기시험에서 뽑는다고 해도 응시자가 3만 명이에요. 결국 최종 합격자는 3천이잖아요. 필기를 잘 봐야 면접에서도 유리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향후 시험을 위해서는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도 7개월이 남았잖아요. 뭐 빼자, 뭐 안 봐도 되냐? 제발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 7개월 동안 뭐다 여러분들 정말 자기 인생이 걸린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부터 모강까지 빠지지 않고 정규 코리를 쭉 가시고 그리고 OX, 캠프, 재판 고작 3개잖아요. 이건 정말 무한반복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최근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결론만 묻는 문제는 아니고 변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시간이 있으니 제발 커리대로 좀 따라가시는 게 안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반부죠. 오답률이 되게 적어요. 3번 헌정사 빼놓고는 대부분 맞추셨더라고요. 근데 11번부터 이제 시작되는 후반부는 오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상반부, 앞부분은 좀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은 좀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법치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거의 뭐 중학급 내지는 학급인 것 같은데요. 왜? 답이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아닌 질문들도 되게 쉽더라고요. 1번 봐봐요. 보통 이제 답은 끝부분에 있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 봐봐.
입법자의 입법 형성은 무제한이냐? 무제한인 게 어딨어. 당연히 무제한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니까 1번은 맞을 수밖에 없죠. 또 2번도 많이 나왔어요.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럼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3번. 명확성이 여러분들 모든 법률에서 다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 입법규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애매한 개념을 쓸 수밖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죠.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4번입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봐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입법자와 그 위임을 받은 집행자의 몫이다. 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는 입법자는 법을 만들어서 또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집행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한다. 그럼 우리 사법부는 뭐 할까요? 이런 입법이나 집행이 잘못됐으면 뭐다? 확인하고 또 선언해 줘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인데 뒤에는 뭐다?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죠. 위에 입법자의 의무, 집행부의 의무 해놓고 그럼 밑에는 사법부의 의무를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위에는 입법자의 의무, 책무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사법자의 책무는 아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문제는 좀 문제로서도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다. 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로서도 좋지 않은 것 같다. 국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은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인데 사실 2번도 정답률이 되게 높고요. 이 문제 틀리면 이것도 좀 심각하죠. 왜? 올해 여러분들 바뀐 법이 있나요? 개정법이. 제가 개정법 특강도 하려고 그랬다가 너무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 왜? 국민투표 딱 하나 바뀌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우리 순경에서 바뀐 법 나올 건 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법 하나 바뀌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것도 2번은 워낙 유명한 건데 10만 명이 뭘로 바뀌었죠? 20만 명으로 바뀌었죠. 와, 이걸 틀리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법조문 그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해설할 게 없고요. 얘는 뭐 워낙 정답률이 높으니까 크게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헌정사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요. 오답률도 높았지요. 근데 저는 헌정사 문제를 워낙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정도 헌정사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정답이 4번인데 4번이 되게 유명한 지문이거든요. 검열은 7차 때 폐지되어서 몇 차? 9차 때 부활되죠. 9차 때. 이 정도는 맞출만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요. 우리 9차 때 부활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국정감사가 9차 때 부활되었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됩니다. 1번 재헌헌법 혼인의 순결과 뭐 이런 것들을 규정했다. 혼인의 순결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이 혼정사라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단순히 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뭐 조문 그대로 그 역사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오답률은 높지만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국적법인데 국적법도 최신 판례들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것들이죠. 기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1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외국에 주소가 있어. 이때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주된 생활지가 있고 선택은 외국으로 하겠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선택은 외국으로 하겠다?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만 아니라 이거는 합헌이라고 그랬죠. 침해한다. X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2번입니다. 원정 출산일 때는 병역 문제 해소해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3번입니다. 이 판례 워낙 유명하죠. 3개월 내내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군대 가야 돼. 침해죠. 그죠? 4번. 4번 항상 얘기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합시다. 재반 사정을 고려합시다. 그러면 거의 다 펀이다. 뭐 그러면 거의 다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네요. 4번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5번입니다. 5번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공법인이 원래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도 고건적 행위라는 경우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행동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기본 교체가 될 수 있죠. 1번 지문은 조금 흔한 지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번 많이 얘기했네요. 아동 청소년도 기본권 주체가 되고 보호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게 꽤 나오더라. 자, 3번 갑시다.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또 한편으로 정당의 기본권입니다. 4번입니다.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외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되겠죠. 그죠? 6번 기본권 보호무. 솔직히 이런 문제는 저는 이건 나올 때마다 기쁘더라고요. 네. 보호무 위반으로 나온 기출문제가 뭐가 있어? 확성기, 그 다음 기후위기죠. 그거 아니면 싹 다 합헌이거든. 솔직히 1번도요, 2번도요, 그리고 다른 지문도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거 간소화했다. 보호무 위반 아니죠?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 이것도 네, 보호무 위반이 아닙니다. 3번, 4번 먼저 갈까요? 원자력 산자부가 한 거 이거 보험 위반 아니죠. 다 보험 위반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확성기랑 그 다음 기후위기 빼고는 다 보험 위반이 아니다. 근데 3번 3번 어렵습니다. 근데 답이 뭐야?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안 했다. 위반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 두 개가 아닌데 위반이다. 강사들이 설명 안 했을까? 당연히 했을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푼 것 같아요. 오답률이 되게 낮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죠. 보험 위반이 아니다. 자, 잘 몰라도 보험 위반이다. 그럼 거의 걔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요거 이제 오답률이 되게 낮은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7번입니다. 7번도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물론 문제 유형은 어렵더라고요. 봐봐. 대형마트 규제하는 거 합헌이잖아. 우리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어요. 2번 판례죠. 최신 판례. 교비에게 전용을 금지한다. 등록금을 딴 데 쓰지 마라. 당연히 합헌이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이거 최신 판례죠. 아니 문자로는 왜 동영상이나 이런 거 못 보게 해? 그럼 이거 당연히 위헌이죠.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제한하죠. 그죠? 제한하고 위헌이다. 4번입니다. 이 판례도 나왔잖아요. 집회에서 촬영하면요 사생활을 제한하죠. 제한하지만 합헌이다 라고 있죠. 최신 판례랑 여러분들 기출만 잘 조합하셔도 첨본 건 거의 없네요. 그죠? 자, 풀 수 있는 지문입니다. 8번 문제인데 저는 조금 이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유보에 위배된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1번. 1번은 여러분들 무조건 합헌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 범죄가 있죠. 근데 취업을 제한하네요. 임용결격 취업 제한. 범죄자 뭐 못하게 하는 것 치고 위헌 나온 게 있었나요? 없어요. 전부 다 합헌입니다. 그러니 기억은 틀렸다. 합헌이에요. 2번. 2번하고 4번은 좀 어려운데요. 8번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어렵던데 이 정답률이 되게 높대요. 조합형이다 보니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소거법으로 푸신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게 건축물, 건축선 이거 최신 판례죠. 그 다음 4번 특별수산 충당금 여러분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전문적이거든요.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임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대부분 합헌이거든요. 저는 강사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니은 디귿 합헌 디귿입니다. 최신 판례죠. 자, 교습비 반환 어떻게 해? 동작구 규정대로 한다. 이거 법률유보에 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만 기업권만 오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저처럼 푸신 게 아닌가 또는 소거법으로 푸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9번입니다. 9번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1번 유명한 판례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킥보드 같은 거 있죠. 운전면허 필요합니다. 2번 중대재해 최근에 많이 논란되지만 합헌이었잖아요. 3번은 78례죠. 장교의 외출해박 2시간 빨리 복귀하게 한다 합헌. 4번은 너무 쉽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겠다. 당연히 합헌이죠. 저는 9번은 쉬웠습니다. 10번 갑시다. 1번 진짜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후원의 지정권자가 되는데 왜 지방호는 안 되니? 위헌이죠. 2번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입니다. 내가 지역가입자예요. 과일 가게를 합니다. 소득이 있어. 그래도 뭐 아파트가 있어. 건물 있어. 이러면 재산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건보료 부과하는 건 합헌이다. 최신 판례죠. 자, 디귿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건바이건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퇴직금 안 줘도 합헌이라고 그랬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4번도 워낙 유명하죠.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이 됐네요. 내가 원래 징역 2년만 살 사람인데 이 위헌된 규정 때문에 지금 4년째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초과구음이다 라고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초과 구금이 되면 형사부상 해줘야 됩니다. 침해하죠.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합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오답률은 좀 낮았습니다. 사전 신고 의무예요. 5개 집회입니다. 이게 명확성이 위반된다고?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이 판례 아주 유명한 최신판례죠. 정말 최최신 판례였어요. 자,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강제추행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근데 보호감독, 뭐 이런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건데,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7년 6개월이 되는데, 강제추행이 엉덩이만 만지거나 이쁘다고 뽀뽀만 해도 뭐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데, 와, 이거 심하다.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우리 돈 줘야 될 거 있죠? 근로자. 이런 경우 14일 내에 지급해라. 이는 아니 뭐 사망, 퇴직 14일. 이게 뭐 명확성이 반할 게 있나요? 그리고 합헌이었습니다.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안전운행이다. 결함이다. 대충 알아먹을 수 있죠. 위배되지 않는다 봐야 되겠죠. 1번이 어렵지도 않아서 11번도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12번이 오답률이 높았어요.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의 오답률이 높은 걸 보면서 이게 정답이 2번이잖아요. 제가 그날 곧바로 카페에다 올렸어요. OX 문제집 1180인가? 거기 이거랑 거의 똑같은 지문이 있다. 정말 똑같은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1번 78례죠. 국가가 사유재산, 특히 이거 부동산 쪽이었죠. 등록해라. 내 재산을 등록하니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겠지. 2번. 아니 CCTV로 촬영을 하면 합헌이지만 제한을 할 거 아니에요. 제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정답 2번. 3번입니다. 최신 판례죠. 조합은 명부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 복사 요청 허용해라. 침해하지 않는다. 4번입니다. 우리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되려면 신상정보 등록이 위헌되려면 뭐가밖에 없지? 통면밖에 없었죠. 통면밖에. 그래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 신상정보 등록을 했네.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글쎄요. 저는 12번이 오답률이 높던데 왜 높은지를 모르겠네. 아마 여러분들이 OS 회독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회독을 안 했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3번 갑시다. 직업의 자유. 자격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지 입법 재량이 되게 많은 영역이죠. 따라서 심사가 뭐요? 완화됩니다. 완화. 2번도 중요합니다. 건축사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가 뭐야? 명의대요. 하나가 뭐요? 부정등록. 이렇게 자기 성명, 자기 명의를 쓰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명의대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지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아,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죠. 선거위원회 당연퇴직시킨 뭐야? 위헌. 집행위원회 당연퇴직시킨 뭐요? 합헌이죠. 집행위원회 합헌인데 선거에 이런 걸로 당연퇴직시키면 뭐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워낙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4번도 어렵잖아요. 의약품이랑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13번도 여러분들 많이 맞췄습니다. 14번.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건데 글쎄 1번 불법 촬영물 유통하지 마세요. 합헌이겠죠. 3번 비방한 자를 처벌한다. 우리 허위로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 금지는 뭐예요? 합헌. 비방한 자. 공직자도 객관적인데 왜 이 사람을 가중처벌합니까? 위헌이었죠, 위헌. 그다음 4번 정책 표현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1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제가 시험 친 당일날 올렸어요. 우리 OX에 똑같은 게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OX 문제집 가지고 있잖아. 지금 제 해설 강의 듣는 사람들, 제 강의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OX 문제집 갖고 있는데 거짓말 칠 수는 없잖아.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시험 당일날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 이번에. 그러니까 12번, 뭐 14번, 17번, 그다음 뭐 3번, 19번 이 다섯 개가 어려웠는데 대부분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정말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OX 문제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설 올렸을 걸 그 곧바로 그날 있어요, 있어. 그리고 없더라도 이거 유치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소거법으로. 봐봐.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돈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눌러야 되잖아.
자유를 눌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지만 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요? 누르는 거겠죠. 그냥 냅둬라. 내버려둬. 자유. 이런 뭐야?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만 유리하게 되니까 불공정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뭐다? 규제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지. 이게 왜 보장이야? 근데 이 지문도 있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 14, 12 이런 걸 보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시험은 항상 명심하세요.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야. 회독이 부족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책만 잘 돌렸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고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자, 15번 가볼게요. 재산권이네. 1번. 여러분들 사무장병원 기억나요? 급할래 결론이 뭐였지? 재산권 침해죠. 우리가 환자한테 5천 원 받고 건강보험한테 만 원 받는 거 내 재산권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재산권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다. 2번. 이것도 우리 OX에 있고 많이 나왔죠. 가축의 살처분 예외적인 경우에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죠. 그죠? 3번입니다. 최신 판례네.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이나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것들 있죠. 여기는 권리금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야? 축구 보려고 하는 거죠. 야구 보려고. 거기 CU 편의점 들어가려고 뭐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건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노력, 지자체 노력이니까 자, 이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이것도 최신 판례네요. 우리 땅 면적을 재조사했어요. 근데 이 대장 있는 것보다 더 늘었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우리가 재조사 해줘서 늘렸으니까 이 부분만큼 뭐요? 조정금을 징수한다. 일부만 징수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합헌이죠. 다 뺏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들을 잘 체크하시면 15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습니다. 정답률도 높았고요. 자, 16번 1번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과 자료, 불리한 걸 반박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공정한 재판이 되겠죠. 2번입니다. 최신 판례네요. 자, 상고장에 대해서 보정을 상고심 법원에서 할 거냐 아니면 원심 법원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설명했던 기억도 나요. 최신 판례로. 원심 법원이 해야죠. 왜? 원심 법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뭐에 재판한 사람이잖아. 그 재판을 가장 잘한 사람이죠. 따라서 원심 재판장이 한 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최근에 이런 비슷한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우리가 재판 조건을 보장한다는 건 재판만 하게 해라. 이게 아니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하게 했어야죠. 반대신문권도 그렇습니다. 입 맞고 만나기만 하면 이게 반대신문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진실성과 신빙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16번도 뭐야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재판청권, 청권이죠. 사회권, 청구권과 사회권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따라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17번.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여러분들 국공립에서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교육 못하죠. 그러니까 종교 중립적인 교육 환경 이게 필요하겠죠. 2번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캠프에서 풀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부모를 위한 게 아니야. 아니라가 진짜 중요해. 뿐만 아니라 그러면 틀려.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뭐다? 애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입니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근데 이것도 센스로도 맞출 수 있어요. 봐봐. 교육받을 권리가 자유권과 사유권이 있어. 자유권은 뭐야? 괴롭히지 마.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지. 사유권은 뭐야? 나 좀 해줘. 뭐 좀 줘. 적극적으로 배려줘요. 배려해줘. 당연히 괴롭히지 마. 자유권. 그 다음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해줘야 사유권. 이건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는 4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는 게 이해는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 당연히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인격이랑도 뭐요? 관련 있죠. 많이 배워야 여러분들 뭐요? 상당히 여러분들 유식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인격이랑도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솔직히 11번은 틀릴만 했고요.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는 4번으로 완벽하게 내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소거법으로 1, 2, 3을 풀어서 4번을 정답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번. 18번은 저는 쉽게 풀었습니다. 왜냐면 1번하고 4번이 되게 유명한 지문이고요. 딱 비교되는 지문이잖아요. 우리 해고 이거는 몇 개월? 3개월을 기준으로 하죠. 3개월. 6개월 앉으면 뭐요? 치매. 3개월 앉으면 합헌. 1사에서 법이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번은 최신 판례네. 축산업은 휴일 규정이나 이런 거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 아침에 소 밥 주면 저녁에 밥은 누가 주니? 8시간 근무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약간 예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3번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면요.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존에 계속 기출됐던 거잖아요. 특이한 거 아니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합헌, 침해한다 X. 18번도 여러분들 많이 안 틀렸어요. 자, 19번 볼게요. 저는 솔직히 2번 2차 문제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 12, 14, 17 같은 이런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건 OX에도 있었고요. 물론 이것도 기본소에 있죠. 다만 그런 것들은 판례다 보니까 소거법, 유추 이런 걸로도 풀 수 있는데 이놈의 법령은 길이 없거든. 안 외우면 길이 없어. 근데 그나마 저는 3, 4번은 좀 풀만했어요. 보통 만자 들어가면 이건 의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 주죠. 그리고 수사 단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주는데 뭐뭐만 이러면 뭐가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3번은 좀 아니었어요. 4번 평균 임금을 기준한다? 이게 꼭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 쳐도 1번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1번이 사실혼을 제외한다고 그랬으면 이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와 포함한다고 돼 있네. 근데 2번도 맞잖아. 다른 데서 받아가면 못 받죠, 그죠? 그 1, 2번 때문에 되게 고민했을 것 같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게 19번이 그나마 가장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번 형제자매도 포함하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령이라 좀 이거는 어려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번, 20번은 1번입니다.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요, 내 게 아니죠. 내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파생소유권이다. 2번,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은 헌법상 권리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것도 재산권 해도 된다. 이거 기출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재해보상이나 이런 건 대부분 여러분들 사회보장이죠. 요렇게 연금, 재해보상 이런 거 사회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솔직히 20번에 3번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판례 우리가 배웠죠. 뭐라고 배웠냐? 봐봐요. 내가 징계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잘렸습니다. 근데 다시 특별정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징계당한 거는 뭐요? 그대로 감액되고 그리고 퇴직금 준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소구입법이다라고 하려면 나중에 어떤 사유 때문에 과거를 불리하게 바꿔야 되는데 과거를 불리하게 바꾼 게 뭐가 있어? 여기도 나왔지만 동일하게 지급했다는데 이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감액된 대로 그냥 동일하게 지급을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이거 합헌이죠. 그 여러분들 진정소구입법 것들 최근에 우리 최신 판례에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하나가 뭐야? 대리점한테 광고 내라고 광고비 내라고 한 거 있죠? 이건 무효시킨 거.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원래 재개발될 때 조합원의 집이 이전 못 하는데 이전했지만 이해관계가 안 생기면 아 그래 원래 무효인데 그냥 유예를 해줄게. 이거 말고는 진정소비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정소비법은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라면 제가 당연히 설명을 했을 거야. 근데 이 판례 그냥 합헌이라고 설명했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건 진정소비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논리적으로 그래요. 이미 징계당한 걸 불리하게 바꾼 게 없는데 더 깎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안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감액해서 지급해. 뭐가 문제냐는 거지. 그래서 진정소비법이 아니다. 다만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를 묻는 걸 되게 어렵기 때문에 20번은 쉬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올해 문제는 하급은 별로 안 됐지만 중급, 상급도 별로 없어요. 중상급, 중급, 중상급이 거의 뭐 80%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얼마나 뭐다 문제집을 많이 회독을 했냐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봤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인이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OX를 완벽하게만 흡력했다면 물론 미안합니다. 문제가 좀 많죠. 다만 고작 책 3개인데 책 3개도 아니죠. OX만 책이잖아. 캠프, 프린트죠. 최신 판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항상 시험은 객관식은 그래요. 네가 몰랐던 걸 많이 틀려서 갑자기 그런 게 나서 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네 책에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회독이 덜 돼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년 1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게으름 피지 마시고 정말 OX 캠프 그리고 채판 이것만이라도 꼭 가져갑시다. 그러면 올해 문제 중에 못 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최소한 45점은 나왔다라고 저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났습니다. 제가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20년 1차 시험에서는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은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했던 거 잘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 안 나온 사람도 대부분 비공개 게시판이나 그런 데 얘기했잖아. 다시 풀어보니까 풀만하다고.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무한해도 정말 회복만 많이 하면 정말 고득점 나옵니다. 진심으로 얘기 드리십시오. 몇 개월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한해독 합시다. 그러면 정말 내년 1차에는 보다 헌법에서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쉬지 마시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뭐다 준비합시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해서 내년 1차 때는 해설 강의 듣지 마시고 그죠? 자유롭게 그죠?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경 앞으로 갑시다. 이상으로 강의 마칠게요.